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상의 내용은 제가 과거에 낙찰받았던 부동산 경매 물건 중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빌라 물건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 물건은 곧 허물어져 없어질 예정이고요. 왜 그러냐면 해당 빌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개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이 절차가 재개발 진행 추진 절차입니다. 여기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부터 중간중간 시공사 선정도 있고요. 사업 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분양 시작하고요. 청산 및 해산.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 물건 그 재개발 지역은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다 떨어졌고요. 이주 및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재개발 추진 절차상 거의 후반부에 진입을 한 거죠.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은 조금 낮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 쪽 재개발 지역은 이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오는 것만도 거의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죠.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빌라의 수익금과 수익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 시세 1억 3천만 원 빌라를 저는 경매로 9,400만 원에 샀습니다. 집을 담보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8,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 돈 900만 원만 얹으면 이 9,400만 원 집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집에 저는 월세 세입자를 들여놨습니다. 그 세입자분께서는 저에게 보증금 2천만 원과 매월 월세로 60만 원을 주시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는 저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1,100만 원이 저에게 들어왔죠. 그리고 아까 그 대출받은 대출금 8,500만 원에 이자가 매월 29만 원을 제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월세 세입자분께서 저에게 60만 원을 주죠. 이 60만 원 받아서 29만 원을 지불을 하더라도 저에게는 매월 31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매 물건 투자 수익률이 계산이 되실까요? 정상적인 수익률 계산이 안 되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제 돈이 안 들어가고 저는 집을 샀습니다. 거기에 해당 빌라 건물은 현재 이주를 거의 다 마치고 재개발 지역 철거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희 세입자분께서는 이미 이사를 떠나셨고요. 저는 앞으로 새 아파트가 만들어질 해당 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 신청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분양 신청서고요. 제가 원하는 분양 평수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자, 그럼 경매로 빌라를 사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변해가는 재개발 투자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경매 낙찰 물건은 또 새롭게 재미가 있습니다. 뭐가 재미지냐? 바로 지금 현재 2019년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조합원 이주까지 거의 끝마치고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는 시점에 놓인 물건입니다. 2013년도에 낙찰받은 물건이고 2000년식 건물이며 이때 당시 감정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찰이 두 번이나 돼서 3차 진행까지 갔었죠. 하지만 저는 욕심을 최대한 덜 부리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72% 금액인 9,400만 원을 적어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 뒤로 10명이나 있었네요. 이 해당 빌라 물건이 경매로 이때 당시 나올 때 당시 이 지역의 재개발 진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던 터라 아마 재개발을 노리고 입찰을 시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 그걸 노리고 낙찰을 받은 거고요. 그럼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주소지는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으로 들어갑니다. 부평역과 부계역, 부계역 사이쯤 여기에 위치해 있는 빌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혹시 GTX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GTX의 노선 A, B, C 노선 중에 B 노선이 여기 바로 부평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인천시 전체 중에서 서울이랑 제일 인접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평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이사를 계속 오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까지 연결돼 있는 지하철 7호선 노선도 들어와 있으니 그것도 크게 한몫하겠죠. 지금 지도상에 보면 이 점선으로 구획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이게 이름하여 북의 서초교 북측 주택재개발 지역입니다. 해당 물건은 현재 재개발 추진 절차상 중반기를 거쳐 상반기에 나가서는 이 관리처분 인가 이걸 지금 넘어섰고요. 이 이후 이주 및 철거 지금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이 분양 이제 아파트가 지어질 건데 그 분양 세대 동호수 선택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적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합원 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몇몇 가지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이 돼보신 적이 없거나 앞으로 조합원이 되실 일이 없으신 분들은 보기 힘든 자료이기도 하겠습니다. 해당 빌라 물건을 낙찰받은 13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도까지 계속해서 날라온 책자들입니다. 반년에 두세 권씩은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포함해서 또 다른 재개발 지역의 물건에서까지 받는 자료들이 더해져서 아직 뜯어보지 않은 조합원 안내 자료 뭐 이런 우편물들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안내 책자의 내용들은 형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는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책이 더 재밌죠.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의 조감도와 분양 타입이 담긴 중후반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 책자는 좀 볼만합니다. 보는 재미와 고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우선 겉표지에 전체적인 예상 조감도가 보이죠. 넘기면 전체 단지에 좀 더 디테일한 조감도가 보이네요. 뭐 특별히 큰 차이 없이 이런 식으로 뭐 지어지겠죠. 그리고 이어서 실내 평형별 구조 사진입니다. 저는 여기 25평 A타입을 1지망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25평은 세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29평형짜리 A타입 이걸 2지망에 넣어놨습니다. 29평형도 총 세 가지 타입인데 제가 빼먹었네요. 그리고 33평형도 있는데 이런 중대형 평수는 투자 가치로선 조금 부족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분양 신청서입니다. 지역마다 뭐 조합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르겠죠. 뒤에 보시면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적어서 지장을 찍어놨습니다. 웬만하면 1지망에서 선택될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낙찰받은 건수 자체가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일 내용거리가 있는 것들만 몇 개만 조금 뽑아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빌라 물건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 인천에서 시작을 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추려놓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물건들이 전부 인천과 부천이었죠. 제가 왜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금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투자금이 안 들어가고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 물건이 넘쳐납니다. 세 번째는 물건도 많은데 수요도 꾸준히 있어서 임대를 줄 때 공실률이 적고 대팔 때 매도하기도 좋습니다.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노다지 땅인 거죠.